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훈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불금인데도 저희와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1시간 동안 굉장히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불법 사항을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훈민정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차트 마스터 이태훈 전문가 나오셨어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주말에 보니까 뭐 축제도 많이 하고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던데 혹시 네.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뭐 매일 저녁 이렇게 주식훈민정음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또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하면서 항상 집에 가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봤거든요. 슬프다. 그래서 주말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주말에도 쉬지를 못하십니다. 네, 하지만 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알차게 준비해 왔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하기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훑어보고 돌아올게요. 미국과 중국이 이틀 일정으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을 2044선에서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0.28% 하락하면서 2거래 연속 약세장을 연출했습니다. 632선에서 오늘 장 마쳤네요. 이 양대 시장의 수급은 상반된 모습이었어요.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일제히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이 1,100억 원대, 기관도 43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물량을 내놨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기관도 400억 원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업종을 살펴보면 보험과 금융, 철강, 금속, 통신업종이 1% 넘는 강세를 보이며 눈에 띄는 흐름 보였고요. 반면에 전기가스, 운수장비 업종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들도 확인해보죠. 먼저 거래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대형주들에 집중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대형 IT,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올라졌고요. 네이버도 오늘 1% 넘게 강한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LG화학 역시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오늘 유독 많이 올랐어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분기 연속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늘 2.27% 상승한 22만 5,500원 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만도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재고 소진이 일부 마무리되고 신차 출시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분기 대비 양호한 수익성 예상되는데요. 오늘 1.22% 오른 33,200원 기록했네요. 그리고 시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이 또 웅진그룹주입니다. 이 넷마블의 매각 본입찰 참여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웅진 싱크빅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웅진도 20% 넘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웅진 코웨이 조금 조정받으면서 0.12% 약세로 마감했네요. 이 마지막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 2거래 연속 지속됐습니다. 4.53% 상승하며 18,450원 터치했네요.
네, 오늘장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보고 특징주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전문가 치시고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방송 직후에 저녁 11시부터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이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더욱더 세부적인 사항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민경무 대표와 함께 오늘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내일장 전략까지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연결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대표님 연결되셨나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잠시 연결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순서부터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업종은 어떤 걸까? 그리고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요. 바로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순환매 장세에 대하는 실적주. 업종은 저평가된 자동차 업종이고요. 그 가운데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평화전공, THN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키워드가 순환매 장세에 대하는 실적주다라고 해주셨어요. 앞서서 제가 잠시 특징주를 살펴볼 때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상되는 종목들이 오늘 올라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시장이 참 어렵다. 갈피를 못 잡겠다.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자, 물론 뭐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됐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요. 최근 시장이 이제 8월 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업종들 간의 상당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상당히 빠른 순환매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엇박자 매매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0.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반면에 코스닥은 0.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수가 바닥에서 10% 정도 상승을 할 때 이 지수를 견인했었던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고요. 그 이유에 따라서 움직인 게 철강, 그리고 금융, 자동차, 그리고 오늘 다시 반도체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반도체로 따라 들어갔다가 그럼 며칠 동안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 또 나만 소외됐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가 움직이면 자동차에 따라 들어갔다.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엇박자 매매, 거꾸로 하는 매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개별 종목들, 테마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개별 종목들도요. 자, 과거같이 시장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횡보의 흐름들을 보일 때는 이러한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상당히 며칠간의 지속적인 파동을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오늘도 장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파동이 나왔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관련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최근에는 하루 만에 파동을 끝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 예전의 시장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똑같이 대응했다가 엇박자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시장의 전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요. 지금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 또 순환매 그리고 업종들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향후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놓고 편하게 기다리면 이제는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 내년으로 이제 넘길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평가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반도체도 오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자, 최근에 파동이 한번 나온 이후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업종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속된 신차 효과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실적을 받아들였을 때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하면서 매력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자동차 업종 가운데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제가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상당히 좀 큰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신차가 나왔을 때 이 탁송 차량을 통해서 고객의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트럭에 새 차 4-5대씩 싣고 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현대글로비스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할 경우, 완성차를 수출을 할 경우 그 차를 배에 실어서 이제 해상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현대글로비스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KD라는 사업 역시 현대글로비스의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부품을 다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현지로 보내고 그 현지에서 제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차로 판매하는 이러한 사업을 CKD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현대글로비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 그리고 CKD 부분이 80%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 특히 이제 신차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노리면서 국내의 물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매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의 펠리세이드라든지 기아의 텔룰라이드 이러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트럭으로 운송을 할 때 그 운송 비용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날 수 있는 수익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이익 2천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바닥을 찍고 쓰리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투자 나르샤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해드렸었던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패턴의 흐름, 반면에 저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자리에 만나는 부분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근데 하방이냐 상방이냐 물론 결과를 받아들여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승 쪽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실적이 기대되고 저평가가 기대되는 이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니까요. 조금 눈여겨보고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이 뭘지도 기대가 됩니다. 현대글로비스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평화전공입니다.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보시면
보시면은 문을 닫게 되면은 락이 자동적으로 걸리게 돼 있죠. 이 락을 우리가 이제 레치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어 레치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모든 문에도 돼 있고 그리고 본넷에도 레치가 장착이 돼 있고 트렁크에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레치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자, OEM 방식으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역시 최근에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북미뿐만 아니라 이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인도에도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의 판매 호조로 인한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기 전에 실적을 한번 보면요. 자, 1조 2천억에서 1조 감소가 됐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매출액의 흐름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년 동안 193억을 벌었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에만 150억, 전년 대비 75%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꾸준한 흑자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역시 지난해는 지속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에 올해 들어서 완만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두 차례의 이러한 큰 폭의 지금 조정의 흐름들을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좀 확대해 보시면 이때가 4월, 5월 달에 큰 폭의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한번 7월 말 8월 초에 조정을 받았었죠. 이때는 역시 시장의 흐름이다. 그 당시 코스피 시장이 5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 급락이 또 한 번 나왔었죠. 그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빠졌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은 아직 지난 4월 달 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가 있지 못한 상황이고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아직은 회복을 하지 못했다. 다만 8월 달 이후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라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9,930원인데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라면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가 왜 괜찮냐? 자, 여기 보시면 쓰리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닥을 3번 지지를 해 주었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평화전공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장 마감한 걸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자리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종목 제가 일전에 잠시 봤을 때 굉장히 발음이 어려웠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죠? 네, THN입니다. THN. 자, 좀 어렵기는 하죠. 좀 이 종목을 좀 쉽게 생각하려면 제가 이제 태훈이지 않습니까? 네. TH가 이니셜입니다. 네. 그게 N이 N. 붙여져요. 그렇죠. 네. 네,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HN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요. 자동차의 전기 배선 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자동차는 옛날처럼 기계식이 아니고 모든 이제 계기라든지 모든 부품이 전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배선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주요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 그룹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대차 내에서 지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들이 크게 보면은 지금 산타페 그리고 투싼 팰리세이드 그리고 제네시스의 G70, G70이라고 하죠. 이 이제 4개의 제품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팰리세이드가 13,000대, 산타페가 21,000대, 그리고 투싼이 11,000대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올해는 이미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보시면 자, 전년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이 112억이었는데 벌써 10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벌써 전년 대비에 90%의 영업이익을 이미 달성을 해 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매출액도 올해 상반기 1,990억이었고 올해 하반기 4,000억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한 250억 정도 하반기에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824억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PER이 4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5월 최근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18%대의 파동을 주었었는데요. 이 당시 바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파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 2차 파동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강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달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전고점 이상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에 한 4,100원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 4,100원 정도 200원 4,100원, 200원 사이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저항을 여러 번 받았던 자리를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했던 자리 4,200원대 초반 정도를 맥점 자리로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로 THN을 꼽아주셨어요. 오늘 자동차 업종 내에 현대글로비스, 평화전공, THN을 오늘 키워드 스탁에서 짚어주셨네요. 저희가 앞서서 전화 연결이 조금 아쉬워서 민 대표님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오늘 왜 안 됐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예. 그럼 네. 오늘 마감 시장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럼요. 오늘도 여전히 마감 상황을 보시고도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유, 긍정적이죠. 네, 이유도 크게 설명해 주세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별다른 건 없고요. 양시장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수급이겠죠. 외국인은 1,112억을 샀고 기관은 433억을 샀습니다. 일방적으로 양쪽에서 사게 되면 지수가 거의 밀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매수했으니까 올랐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특히나 양쪽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기관은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IT를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며칠 지수 공방 전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사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IT를 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 밀렸고요. HLB도 조정권에서 HLB는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지만 급락이 없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고가를 내기는 부담스럽다. 근데 오늘 시간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과 합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상한가를 쳤으니까 월요일에 또 오르겠죠. 코스닥은 바이오의 조정은 등에 없고 지수는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지만 월요일은 또 상승을 모색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테마, 대지열풍 테마가 장중에 조금 들어 올려졌었고요. 개별적으로 녹십자부터 시작해서 흥구석유, 유조선에서 불이 났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개별적인 재료들로 움직이죠. 지금 시장에서 2주간 테마라고 할 수 있게 움직였었던 테마는 강력한 건 바이오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이오 주변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많이 하락한 바이오 종목들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IT가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그리고 또 바이오주도 저평가된 부분들은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도 주시는 건가요? 내일장 전략은 네. IT는 저는 전문가라서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거든요. 네, 얘기 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좋다, 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긍정적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몇 프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IT에서 반도체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강남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남 땅 기본은 하죠. 전국 땅 중에 강남 땅이 올라야 다른 타 지역 변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게 강남 땅의 유력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 큰 만큼 순이익도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항상 저평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일 뿐이지 이 종목들은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호재와 악재가 산재해 있는 종목들인데 요즘에는 호재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악재는 안고 간다.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종목이 아니다. 이건 투기적이니까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상황은 지난주 같은 경우 관망을 하라고 했고 이번 주는 오를 수 있으니까 사셔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주도 역시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 대세 하락할 것 같은 지속 하락할 것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안정적이구나 제한적이긴 해도 그래서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내 종목이 괜찮다면 오를 거야 라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마음적으로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간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마음 놓으시고 주말 보내신 후에 월요일장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에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유쾌한 투자 해보시고요. 이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바른 공략주를 대공개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업종 그리고 종목들까지 챙겨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확인해 봐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 이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어떤 종목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월동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종목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성 고급 브랜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대연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겨울철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좀 있으면 미세먼지가 또 우리나라를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까지는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찬바람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또 우리나라로 유입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좀 수혜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상당히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활가전, 제습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등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살펴보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봤습니다만 가격 비교 사이트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바로 이 위닉스의 제로 S라는 그러한 제품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50%나 증가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가정 내에 웬만한 가정에는 다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두든지 아니면 이제 렌탈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공기청정기가 우리 가정의 필수 가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곧 시작이 되면서 내년 3월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중순에 10월 말 늦어도 11월 달에는 들어온다라는 지금 예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내에서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뭐 코스트코라든지 아마존 같은데 직접 들어가서 안에 이제 제품이 런칭이 돼 있고요. 그 안에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지난 3월 달이었죠. 이 당시에도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고 5월 달에 시장에 대한 영향, 7월 달, 8월 달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다시 빠졌죠.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힘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정확히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적으로 한번 보면 위닉스는 지금 2012년도부터 꾸준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전년 대비 20%, 2018년도 역시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4% 정도 매출이 이미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유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닉스가 제습기를 위주로 판매를 하다가 여기에 에어워시어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러한 부분들 1년 내내 4계절 가전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올해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이미 2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18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벌써 336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나온다. 자, 보수적으로 600억을 잡고 본다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4,1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ER이 6배, 많이 해봐야 7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힘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 6월달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를 뚫어내느냐 못 내느냐. 하지만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미세먼지 이제 유입을 앞두고 요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눌린 목의 자리 23,000원 밑으로 22,000원 정도까지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3만 원까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손절가는 19,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닉스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호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는데 특히나 위닉스는 지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관련주는 어떤 관련주일지 궁금한데 이것도 겨울과 관련된 걸까요? 아, 겨울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올해 내년까지 지금 이제 우리 통신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 5G죠. 그쵸. 네, 5G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종목명이 어렵기는 한데요.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RFHIC는 질화 관륨 트랜지스터 그리고 전력 증폭기 같은 이러한 통신 장비를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질화 관륨이라는 기술 전 세계에 딱 3개의 기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RFHIC고요. 전체 시장의 2위 25%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요, 트랜지스터라든지 전력 증폭기가 다 실리콘 기반으로 만든 소재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효율도 떨어지고 제품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G 중계기 안에 들어가는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질화 관륨을 이용하면서 이 크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효율도 20% 정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5G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 질화 관륨을 이용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 세계 통신 장비 1, 2, 3, 4위 업체와 전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오늘 가장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화웨이인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화웨이에도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화웨이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RFHIC와 함께 항상 봤었던 종목이 뭐냐면요. KMW죠. KMW 올해 저점 대비해서 8배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기업도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GT라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자, 반면에 RFHIC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에서 화웨이의 영업을 못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좀 공격을 했었죠. 그러한 영향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 지난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화웨이 영향으로 많이 빠졌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트럼프가 화웨이를 언급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유예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RFHIC는 본격적으로 화웨이양 매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역시 5G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지난해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6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순식간에 1000억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약 40% 증가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267억, 올해 상반기 173억, 300억 이상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350억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RFHIC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당연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화웨이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 삼성전자를 통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을 모두 공급을 하는 그러한 업체다.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매수가는 보시면 오늘 44,7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한 44,000원 정도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전저점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5G 수혜주가 기대되는 오늘 RFHIC까지 관심주로 꼽아주셨어요. 지금 위닉스와 RFHIC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전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했습니다. 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석 달 만에 재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뉴욕 증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으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지금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관심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팁을 챙겨가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이 나르샤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날아오르다라는 우리 순우리말인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훨훨 날아오르라고 이 투자 나르샤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패턴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패턴, 우상향 박스권 매매, 그리고 삼각 수렴형 패턴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추세의 전환 신호를 알리는 그러한 패턴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헤드앤숄더, 헤드는 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숄더는 어깨입니다. 이 사람의 어깨와 머리에 형상을 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 나타났을 경우는 그때는 이제 추세가 변화가 된다,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차트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이 바로 이러한 산 같은 패턴입니다. 자, 좌측에 있는 어깨, 숄더죠. 우측에 있는 어깨,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헤드. 고점에서 이러한 흐름들, 그림이 나왔을 경우, 물론 이 그림과 똑같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어깨의 높이, 즉 저점에서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여기서 전고점을 이렇게 쉽게 뚫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전에 머리까지 가기 전에 지지받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왼쪽에 어깨와 비슷한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빠져 내려갔을 때는 이거는 이제 추세의 끝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흐름이 어디에서 고점에서 나왔을 때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넷마블의 차트인데요. 지금 넷마블이 사상 최고치가 현재 20만 원입니다. 이 20만 원을 찍을 때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 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주고요. 숄더 왼쪽 검정색으로 한번, 왼쪽 어깨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점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19만 원 자리.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추세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 헤드앤숄더 흐름이 여기에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이러한 하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자, K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왼쪽 어깨 저항 받고 다시 반등 나오고 조정 받고 여기서 반등 나왔습니다만 전고점 어깨에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근처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 그 이후에 주가는 최근 지속적인 이러한 하락의 흐름들 3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2만 6천 원대까지 40% 정도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마찬가지 여기서도 한번 저점 대비해서 강한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이제 이게 머리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한번 추가적인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냐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빠지게 되죠. 그죠? 전고점 위치 근처에서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니까 급등하기 이전에, 상승하기 이전의 자리인 27만 8천 원대까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은요, 대형주들 중심으로도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 지난 이제 2018년도 저점 8만 5천 원에서 149만 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느냐.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어깨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머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깨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비슷한 위치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나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얼마까지 쭉 하락을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점에서 이러한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이 저점 자리죠. 이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어깨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여기 자리,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이제는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자리가 이제 추후에는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는 추세가 끝났다라고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신규 공략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반대의 그림이겠죠. 이제는 역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저점을 저점은 한번 낮췄다가 다시 바로 끌어올리는 흐름들. 근데 좌측에 있는 이 어깨와 이 우측에 있는 어깨가 이 비슷한 자리에서 위치가 되어 있을 때 이때는 이제는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승의 초입,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의 초입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뭐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주가가 반등 나오고 저점, 전저점 이탈하고 반등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저점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주가는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 이후 주가는 40% 이상 급등을 했죠.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러한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 한번 보면 KH바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죠. 최근에 조정을 받고 11,800원에서 조정받고 반등, 그리고 이 이탈을 하면서 전저점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무너졌었죠. 여기서 무너지고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러면서 역시 이 왼쪽에 있는 어깨와 이 오른쪽에 있는 어깨가 비슷한 자리에서 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헤드앤숄더의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못할지 이거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바닥에서 이러한 흐름의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어디가 되느냐? 자, 요 자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어깨의 눌림목 자리, 이 자리에서 쌍봉을 형성했었던 자리, 이거를 돌파함과 동시에 공략을 해 본다고 하면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의 흐름의 초입에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 자, 지난해 말이었죠. 지난해 말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히 고점에서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확대해서 보면, 자, 고점에서 자, 하락을 하다가 저 왼쪽 어깨, 그리고 반등, 조정, 그리고 반등, 요 오른쪽 어깨, 전저점 이탈하고 돌파하고, 이러한 흐름, 즉 여기서는 한 20만 원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공략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러한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라기보다는 중장기 매매를 할 때 적용을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까지나 패턴입니다. 모든 종목의 패턴, 물론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적, 이러한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바닥에서 이러한 역헤드앤숄더 흐름이 나왔을 때를 공략해서 매매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 카카오톡 다들 가지고 계시죠?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저녁 11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진행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하셔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